자, 제가 어제 주말 진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북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스며들었어요. 이제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 가는데 그 국가 시스템에 종사하는 자들이 보수 세력은 그야말로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이 친북들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줄을 서는 게 좋겠다고 지금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국가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면 이재명이 곧 대통령이 될 거라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을 거고, 또 지금 이재명의 가장 앞장서는 경찰이라는 조직은 정부력이 엄청나잖아요. 검찰보다 경찰이요, 한 13배가 더 인원이 많지요. 그러니까 지역 말단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 경찰의 정보 첩보 수집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원해 가지고 위에서 다 보고 한마디로 이번에 이 탄핵 양상이 어떻게 귀결되겠다라고 저거들끼리는 대략 판단을 하고, 과거에 좌파 세력이 경찰을 갖다가 국수본이라는 걸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지역 자치경찰이라는 걸 만들고 이러면서 경찰 조직을 상당히 강화해놨죠. 그래서 경찰이 이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 때도 보면 고위 경찰 간부 뭐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지요. 만나보면 대체로 민주당의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던 자들이 이번에 계엄 실패가 되고 나니까 앞뒤 가릴 것 없이 저쪽이다라면서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 애국 시민들의 윤 대통령 지키자고 하는 시위가 경찰력만 없으면 헌재도 벌써 장악을 했을 거고 민주당도 장악을 했을 거고, 그야말로 거리에서 내전을 한번 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번은 벌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이 문제가 저는 해결이 안 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은 세력들이 친북에 물들어가면서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은 소수화되어 갈 거라는 거죠. 이것이요,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독재체제, 또 자기 국민들을 가장 탄압하는 체제, 그 김정은 체제와 지금 맞서고 있는 한국, 그리고 핵과 미사일로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까지 위협하는 김정은 체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안보 불안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보에 많은 투자가 되다 보니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뭔가 이렇게 예산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또 한국의 코리안 리스크 중에서 안보 리스크가 크게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국은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장병이 50만 명이 넘게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고, 이제 그들 월급을 또 좌파들이 올려줘가 의무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 신무기나 이런 거를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 속에서 군은 이제 마치 직업이 되어버려서 애국심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엄의 결과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각종 사회, 언론, 문화 이런 조직들은 전부 친북 좌파에 장악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계엄 실패 이후 탄핵 과정에서 언론이 얼마나 지금 이재명 편인가, 여론조사 회사가 얼마나 이재명 편인가라는 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대로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되고 한 5년, 10년이 흘러가 버리면 한국 사회는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DJ에서 노무현이 될 때, 또 노무현에서 문재인이 될 때 점점 친북 작용화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어 왔어요. 이제 이재명이 되면 아마 저항하는 애국 시민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거리에서 저항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조차도 탄압의 대상이 될 거다. 저들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계엄 이후에 민주파출소부터 투감은 고발을 남발하고 카톡을 검열하고, 예? 커뮤니티를 검열하고 지금 공갈과 협박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저 도와준 최상목이까지 몸조심해라 하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러면 저들이 잡은 세상에서는 공포 정치, 그리고 거리에 폭력 정치가 나올 거고,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들 거란 거죠. 그리고 안 그래도 저들한테 기울어버린 국가기구를 아주 완벽하게 자기 쪽에 지금 이 사조직처럼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때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목표를 좀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대목에서요. 왜?
도대체 여기서 뭐 윤통만 기각되면 끝인가? 우리가 그런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목표는 뭐냐? 헌법에 친북 세력 척결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은 누구나 태어나면 친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상의 자유는요, 사회주의자든 뭐 공산주의자들은 용인하더라도 친북주의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북 세력 척결 싸움의 최종적인 목표는 헌법에 친북 세력 척결을 넣고, 그리고 개개인 국민마다 친북 세력 척결에 앞장서겠다라는 자기 명세를 해야 된다. 혹자는 이러겠죠. 21세기에 무슨 그런 파시즘 같은 소리냐. 자,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친북 세력은 바퀴벌레 같아서 잘 제압이 됩니까? 집에 바퀴벌레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제일 처음에 사는 게 뭡니까? 이제 뿌리는 약이지요. 별별 근사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바퀴벌레 약을 살포해도요, 그거 사람 몸에도 안 좋고, 그거 뭐 기름으로 이루어진 성분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죽은 척 하는데 몇 마리 죽기도 해요. 그런데 죽은 척 하다가 도망을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 그거 뿌려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붙이는 약이고 뭐 이런 거 뿌리죠. 그래도 박멸 안 돼요. 그래서 바퀴벌레하고 전쟁을 하려면 집에 가구를 다 드러내고, 심지어 책장에 있는 책도 그 안에 알놨을 수도 있으니까 다 정리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강도의 처방이 없이는 바퀴벌레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제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우리 집만 다 해도 또 하수관을 타고 옆집에서 윗집에서 또 들어온다. 그래서 이 세계에 가장 박멸되지 않는 존재가 바퀴벌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친북도 마찬가지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뭐 통진당을 해산하고 뭐 역사 교과서를 갖다가 바로잡는 그런 걸 했지만은 본인이 탄핵돼 버렸어요. 윤통이요, 처음엔 어리버리 하다가 나중에 무슨 친북 세력과의 척결을 외치면서 싸웠지만은 자기도요, 겸해서 자기 말을 안 듣는 부하들 속에서 결국은 탄핵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박통이나 윤통 정도로 가지고 친북 세력을 척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오세훈이가 되든 김문수가 되든 친북 세력을 박멸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보수가요, 지금 우리의 싸움의 최종 목적은 친북 세력을 박멸하는 거다. 헌법에 친북 세력 척결이라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 국민들 누구나 태어나면 어느 시점에 친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라는 이 선언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목표가 있지 않고는 우리 외국 시민들, 뭐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든지 뭐 보수 세력이라든지 부르는 세력들이 지금 친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실제 보면요, 벌써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자들이요, 막판에요, 자기들이 좀 불리하다 싶으니까 다 기어나와가지고 막판 스피치를 저자들이 보수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이 보수에는요, 그거 없는 기각 각하설이 번지면서 나사가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이 어려운 목표,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을 때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등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그런 목표를 설정해 두고 우리가 그때까지 밀어붙여야지, 지금 이 순간에 잠깐 유리하면 그만두고 윤통만 돌아오면 그만두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결국은요, 한국은 친북 세력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자, 성을 쌓아가지고 그 속에서 적을 갖다가 적에게 항거하는 세력이 있는데, 성 안에 첩자가 들어가서 우물에 독을 타고 또 식량을 불태우고 또 밤에 몰래 문을 열어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는요, 뭐가 목표냐? 특정인 한 사람을 갖다가 무슨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지고 헌법에 친북 척결을 넣고 개개인의 국민이 친북 척결을 갖다가 서약하게 만드는 단계까지 가야 이 나라에 저 바퀴벌레보다도 더 끈질긴 친북 세력을 비로소 박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냐? 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기득권 보수나 수골들을 많이 비판했죠. 그리고 보수 정권들을 많이 비판한 사람. 그런데도 이 문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친북 세력이라는 거는 참으로 죽여도 사라지지 않는 바퀴벌레만큼 끈질기고 집요한 세력들이다.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수습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점점 바퀴벌레 수가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주인이 집을 비워야 될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미국 영화에 그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체제 수요 목표가 어디까지냐? 그걸 명심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